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그딴 수준 낮은 논평을 여기서 하느냐. 그렇게 수준이 높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국민들의 선택을 왜 못 받습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고 여지까지 정치 잘했으면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명예회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려는 일부 세력과 저 같은 이를 묻어버리고 가겠다라는 방해 공작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세요? 죄송하게도 저는 딱 보여요. 그래서 또 이 나불나불 돼야 되거든.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의견에 반대되는 분들은 저한테 쌍욕을 퍼붓고 그러시는데 저는 확실합니다. 조만간 다시 박근혜 대통령 쪽으로 한 군데로 모이게 될 것이고 또 보수 유튜버들도 4분 5일 됐던 것도 한데 뭉쳐서 이 좌파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잡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일단 선거도 다 끝났고 하니까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발 극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를 욕하시지 마시고 욕하신다고 있는 사실과 제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럴 놈입니까 제가?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 하실 거 다 하고 할 말 다 하면서 저한테 욕도 하고 저는 욕도 안 하잖아. 아무튼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 대변인, 구자건 당대표 이제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고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과 면담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여러 좋은 덕담 말씀을 많이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전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척 동자도 다 알 겁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테니스를 칠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이런 말 했잖아요. 대기업 총수들이 감옥 들어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똑같은 거야.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을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 정지를 꽤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좀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받았는데 그 병명이 뭐였습니까? 만성 당뇨. 저는 아직 없는데 당뇨? 나이 먹으면 다 있어요. 어지간한 분들. 아무튼 젊은 사람도 무지 힘들다는 스포츠. 테니스를 칠 만큼의 건강이다. 그러니까 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이 전 대통령은 평소에 TV를 안 보는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TV를 봤다. 그리고 선거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비상시국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뭐 이건 뭐 솔직히 뭐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겠어요? 아무튼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해요. 뭐 우파 진영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탄핵의 주동자들이 친이계들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주범들이 다 친이계들이에요. 김무성부터 해가지고. 현재 이들이 장악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김무성은요. 발톱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물밑에서 오리발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뒤에 바로 이명박이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들이 물밑에서 국민들을 속여가며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4.15 총선 때 민주노총과 정의당과 이 좌파 세력들하고 손잡고 실제로 김무성은 내각제 개헌을 원포인트 개헌을 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본질이 김무성이 드러나니까 뒤로 빠져갖고 리모트 컨트롤로 친이계들의 대빵인 김무성이가 이명박의 지령을 받고 내각제 또는 이원 집정제로 강하게 지금 국정을 밀어 제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과연 무슨 의도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요? 또 하고 있을까요? 국가 발전? 비전? 국민의 삶? 절대 아니죠. 새치어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언론에서 이제 떠들어대지만요. 국민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구태 정치인들이 여야가 야합지를 통해 가지고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로 죽을 때까지 국민 눈치 보지 않고 해먹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짓을 하려고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 특히 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서 한 지역구에 한 명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 배지를 달고 국회 입성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
수 있는 그런 선거 제도를 대선거구제로 바꿔갖고 지역구를 묶어가지고 2등, 3등, 많게는 7등, 8등까지 7, 8만까지 그냥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영구적으로 그냥 국회의원직을 헤쳐먹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당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려질 것이고, 이것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내각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짓거리라는 게 김무성은 뒤로 빠져 있는 거고, 박지원이나 이재호 영감이 지금 아주 전방위로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과거에는요, 윤석열 정권을 굉장히 비호하고 우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작전이라 그랬잖아요. 유지를 시키다가 나중에 이제 헐뜯으면서 대통령제 폐단을 거들먹거리고 내각제 개헌을 이거를 명분을 삼아서 하려고 그런다. 오늘 좌파의 그 메이저인데 뭐 조회수가 막 100만씩 나와요. 그 영감 둘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데 나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면서 엄청 까요. 이래서 이제 완전히 그 코너로 밀어붙이고 정권을, 이렇게 해서는 대통령제로 나라를,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요렇게 명분을 싼 다음에 내각제 개헌을 돌입하기 위해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한 다음에 다당제, 이래서 이제 다당제로 하게 되면 국정을 당연히 이원집정제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씩 가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다가 왜 오늘 갑자기 깝니까? 요즘에 이젠 때가 온 거야. 이제는 국민들에게 살짝 새치 엇바닥으로 라블라블 대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영감탱이가. 박지원이 왜 안 집어넣어요? 지가 증거인멸 했다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완전히 그냥 보수 진영 인사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저렇게 나불나불 된다니까요. 이 노인들의 목적은 내각제 개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최전방에 나서서 여기저기 언론, 방송, 유튜브, 메이저에 이런 데 기어 나오셔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왜 제가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매불쇼라는 방송에 두 노인이 기어 나오셔서 실방을 5만 명이 넘게 봐요. 엄청난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노인네가. 여기 기어 나와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맹비난을 하더라고. 검찰공화국인이 각 분야마다 싹 다 검찰들로 도배를 하고 있다느니 맞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일단 일정 부분 살려놓고, 이준석이 그런 짓거리 했잖아. 살려놨다가 또 다운되면은 모가지 끌어다 좀 올려놓고, 선거 전에 이준석 당대표 할 때. 문재인이 좋아하는 간첩이다. 아무튼 두 노인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보니까 김만배, 최순실 이야기를 또 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의 뇌리에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로 인식시키기 위한 공작질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각제 딜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과, 또 본질적인 것은 이것도 국민들을 속이기 위함이죠. 윤석열 정권을 신랄까지 비판하면서 이래서 대통령제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원집정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발톱을 드러낸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자가 천공과 건진법사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호 영감이 그 걸걸한 목소리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 그딴 수준 낮은 논평을 여기서 하느냐. 여러분, 박지원이나 이재호 같은 영감이 그렇게 수준이 높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국민들의 선택을 왜 못 받습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고 여지까지 정치 잘했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으니까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가가지고 1등만 해먹는 게 아니라 출마하게 되면 8등까지 8명이 그냥 한 지역구에서 국회 배치 다는, 또 그거에 반대하는 소수 정당들에게는 비례대표직 50석으로 늘리겠다, 요렇게 지들끼리 하고, 이거 우리가 못 막아요. 국회에서 지들끼리 하는 거니까. 물론 나중에 내각제 개헌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현명한 국민들이 분명히 거기서 가로막히게 될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역할도 충분히 나올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을 해서 평생 국회의원직을 헤쳐 드시려고 이 지랄들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보수의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시동을 총선 전에 반드시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 대통령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던 우리 우파 국민들은 그때 가서 또 판단하시면 될 것이고요. 현명하게.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들과 딜을 쳐가지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셨다면 4년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을 고수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들이 믿어오셨는데 몇 개월 못 기다리십니까?